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오늘도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 예,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 확정이에요. 지금 이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당분간 계속될 텐데 이동안 이 기간에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네. 이전현 혐의는 2013년 5월 그 통신 유류 시설 같은 국가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라는 거였거든요. RO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혁명 조직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총책으로서 130여 명이랑 같이 내란 음모를 꾸몄다고 검찰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2심이랑 대법원은 이 내란 음모 정도는 아니지만 내란 선동엔 해당한다고 해갖고 징역 9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또 개인 횡령 같은 걸로 8개월이 더해졌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논의랑 박범계 장관 결재로 출소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성탄 가석방은 그렇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또 연합뉴스까지 통신사까지 일제히 보도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에 특별 사면 될 수도 있다. 뭐 일부 조간에서는 결정이 났다까지 나오네요. 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박 전 대통령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까지 사면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사면 이슈도 다시 불붙고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좀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도들이 일제히 나오고 가장 궁금한 건 청와대 입장 확인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아침에 부지런히 돌려보셨죠? 예, 뭐 청와대 민주당 뭐 핵심 고위 관계자들 다 지금 새벽부터 좀 전화를 해봤는데 다 지금 그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연락 두절 상태. 예. 모르겠습니다. 뭐 주무시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확인까지는 지금 뭐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김준일 대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정말 될까요? 뭐 모르죠. 근데 이 정도까지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매우 확정적으로 몇 군데는 썼거든요. 네,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경우 확정적으로 쓰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논의했다 이런 뭐 구체적인 정황들까지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민주당 지도부와의 논의도 끝냈다.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심도 깊게 논의됐다.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언론의 떠보기, 여론 떠보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러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임박해서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형 집행정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 형 집행정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가석방, 그러니까 특별 사면까지는 좀 그렇고 뭐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을 잠시 정지하는 정도는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당사자가 신청 안 한 상태였다. 신청을 안 하니까 대상이 될수록 형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면까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 감정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이제 뭐 오늘 오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석기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점에 가석방을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 가석방하고 사면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끼워넣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 여러 명 되는 상황에서 이석기 전 의원을 끼워넣기다라는 거고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끊임없이 이석기 사면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좀 내란 선동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그게 국가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들의 얘기고 야당에서는 뭐 북한 눈치 봤냐 뭐 이런 거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일 기자는 예. 어떻게 내다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면 이슈 같은 경우 사실 여권에 계속 좀 부담이 있는 이슈였거든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사면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한 4일 전까지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반대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최근까지도 계속 그 국민 여론에 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냈었는데 여론이 지금 특별히 크게 뭐 뒤집히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과정에서 좀 결정이 이루어진 건지 만약에 단행이 된다고 하면 네. 그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담을 좀 떠안아주는 그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뷰를 이거 관련해서 여러 정치인들과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원로 정치인들, 특히 이제 중진 이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짐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국민통합 차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만약 사면이 된다면 이제 그런 건데 오늘 2부에 이재명 후보가 나옵니다. 저희 뉴스쇼 오늘 출연하는 날이어서 뭐 이 문제도 현안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그다음으로 가죠.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아, 이건 누구 말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남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정권 교체는 해야겠고 민주당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부득이라는 말이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마지못해 입당했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주도에서는 뭐 당이 한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이제 겹쳐갖고 전통 당원들의 원성을 좀 사고 있습니다. 여기 어제는 또 구설에 오른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한 게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한 거다라고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수입된 이념이란 건 뭘 의미한 거죠? 그걸 이제 기자들이 끝나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수입된 이념이 뭔지 모르십니까? 남미에 종속된 이론도 있고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 사상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민주화 운동 폄훼성 발언으로 좀 읽힐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하필 호남 순회하는 중에 터져갖고 이게 뭐 집토끼, 산토끼 다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윤 후보한테 악재가 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장모인 최모 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이 됐고요.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 저번에 징역 3년형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랑 이어서 두 번째 실형을 또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인터뷰를 하긴 할 텐데 참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김준일 대표. 악재가 막 내부 외부에서 막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선대위의 어떤 난맥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후보 본인의 발언, 실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 문제. 이거와 관련된 사과나 태도 문제 이게 다 겹쳐 있어요. 뭐 이 정도로 나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지지율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쉽게 변화나 탈출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땐 상당히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선 내부 상황 한번 보죠. 어떻게 지금 쇄신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네. 뭐 그립감을 강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동핵이 뛰어가지고 기민하게 상황에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선대위 해체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아예 해체해야 된다 쪽인데 예.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전체를 해체하고 막 인적 쇄신하고 이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중이었는데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임태희, 권선동, 김기현 그래서 3위내를 만들어서 이 난맥상을 타개하겠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27일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의원들하고의 선대위하고의 접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원내를 대표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안으로 별동대로 집어넣고 또 뭐 종합상황실을 하는 임태희 본부장 안에 넣고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러면은 후보의 뭐 최측근이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삼각편대를 짠다. 그러니까 비서실, 네. 상황실, 의원들 이 세 군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판단을 빨리 하고 그거를 일괄적으로 이제 뿌리겠다 요거예요. 효율성을 강조한 거네요. 효율성 그리고 워낙 이슈들이 막 터지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를 강조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선대위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후보 본인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후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실은 바로바로 교정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후보한테 말을 못한다 아무도.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보면은 지역 간담회에서 지금 이런 실언들이 다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캐릭터도 있는데
이게 본인의 믿는 바를 지금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성공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로서 성공한 거를 보면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됐잖아요. 네, 네. 남 얘기 잘 안 듣고 그냥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이냐. 가족 문제도 김건희 씨 억울하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이라서 지금 파행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네. 장점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단점들로 툭툭 튀어나오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가 선대위의 숙제인데 김관일 기자. 예. 어제 그 뭐 부득이 입당했다 이 멘트를 듣고 국민의힘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선대위 안에서도 저 머리를 쥐어잡은 그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멘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기존의 그 선대위를 그 내용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당을 이렇게 장악했다고 하면 네. 사실 이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좀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선대위 난맥상이 본인의 실언에 연결된다는 점이 이렇게 그 메시지 관리 차원에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후보를 그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겹쳐갖고 지금 문제가 더 얽히고 꼬이는 것 같습니다. 임태희 본부장 별동 대장 정도 돼요. 임태희 본부장이 별동대의 별동 대장 정도 되는데 잠시 후에 연결해서 대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아이템 갑니다. 50일 만에 등판한 이낙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51일 만에 회동.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자맹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대위 출범한 지 51일 동안 자맹하고 있었는데 어제 둘이 그 두 후보 경선 후보가 만나갖고 좀 악수하고 포옹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대위 안에 있는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걸 좀 같이 맡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최근에 내홍에 빠진 상태와 좀 대비돼서 보란 듯이 좀 원팀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 외에는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없다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이낙연 대표가 이 점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주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두 분이 이제 나서면서 한 이야기 중에 이낙연 전 대표의 요 얘기가 가장 많이 화제에 올랐어요. 뭐냐면 후보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재명 후보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조금 어떨 때는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측면의 멘트나 행보들이 좀 있을 때 그걸 보통은 당대표나 원내에서 좀 잡아주고 견제하고 좀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리스크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메시지를 균형 있게 민주당이 갖고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좀 본인이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목소리를 좀 같이 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역할이 될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 질문도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오늘 2부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출연을 하시니까. 김준일 기자. 예. 어제 또 하나 소식이 뭐였냐면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을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일종의 이것도 사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사면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차원의 어떤 사면? 뭐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탈당했다가 복당을 하면은 선거에 출마를 하면은 선거 경선에서 득표수의 25%를 뺀다고 합니다. 근데 불이익을 주죠. 불이익을 탈당했던 주는데 인사들. 예. 이번에 보름간 1월 1일부터 보름간 받을 때는 그거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거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름 동안 복당 예. 신청 받고 음. 그때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공천 불이익 안 준다. 근데 여기에서 들어올 사람들은 이제 2016년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나갔던 호남 뭐 중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동현 예. 전 의원 뭐 이런 그런 분들. 분들이 이제 복당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기조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웃을 수만 없어요. 뭐냐면은 지지율이 본인이 너무너무 잘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반사이익 같은 게 그냥 있다? 떨어졌습니다. 반대쪽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둘 다 자책에 빠졌어요. 의해서? 지지율 보면 대체적으로 전주나 전전주에 비해서 둘 다 빠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여론이 30% 후반이거든요. 네.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40%가 나온 여론조사가 없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탈출해야 된다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영끌이에요 지금.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서 열린민주당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가 결집시키지 못한 민주당 내 세력이 사실 이제 이낙연 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낙연 갭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이렇게 좀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니었고 친문 일부가 옮겨가 있던 것뿐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상당수가 이재명 선대위로 결합이 또 많이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민주당 내에 잔존하고 있는 안티 이재명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인데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으나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남아 있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합류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